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11월 1일 수요일 날 부산시인협회 시민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이어서 오늘 세미나의 주인공이신 정상호 씨를 비롯하여 이 땅에서 먼저 문학 예술을 하시다가 가신 선배 예술인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방문해 주신 네 선생님들을 간단히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영문여고 총동창 회장 김정자 회장님과 김영숙 총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산여자대학교 왕세창 총장님, 예. 그리고 부산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양황명 교수님, 그리고 부산시 의원이신 박석동 시의원님 참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산여대 박한문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분이 한 분 오셨네요. 우리 그 본회 회장님이시죠. 김광자 회장님의 아주 맷속은 담임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스승이시네요. 김두경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몇 분의 축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시의날 시민행사 관련 제21회 부산시인협회상 제5회 정가당문학상 시상식과 더불어 설송 정상호 시인 심포지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쁜 일정 탓에 함께하지 못함을 소원하게 생각하며 성공적인 행사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정부시장 군수구청장 CD의 대장, 해운대 구청장 대덕방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21회 부산시인협회상 시상식 및 제5회 정가당문학상 작고문의 심포지움 개최를 축하하며 부산시인협회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향토생활문화연구원장 김기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시인협회 시인날 행사를 맞아 개최하는 문화심포지움 및 부산시인협회 시상 그리고 정가당문학상과 부산시 시민상 시상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인수필과 보석권 이렇게 진심으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행사를 좋아해 주신 우리 부산시인협회 김광대 대장님으로부터 오픈 인사 말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바쁜 날인데 이렇게 봉사 도망하는 그런 일을 피하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27회 시인의 날을 맞는 것은 오늘 우리뿐만 아닙니다. 한국시단의 거목이신 정진규 선생님께서 11월 1일 한국 시인의 날로 제정한 게 27회 올해를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의 날이 맞이해서 행사가 지방 곳곳에 다양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시의 행사를 이 시간에 동시다발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이래서 우리 시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시민협회도 4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부산시단의 오래된 시단으로서 이날을 맞이해서 큰 행사를 합니다. 오늘 부산시인협회에서 주는 본상과 또 우수상 또 그다음 정가적 문학상은 동네 정치인의 문중에서 주는 문학상을 동시에 거행합니다. 하면서 해마다 부산 시인의 작고 시인을 조명하는 날이 오늘이기도 합니다. 즉 말하자면 시인의 날을 축제하기 위해서 작고문인들을 조명합니다. 부산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구현식 박사, 그다음 청마 선생 등등 기라성의 그러한 문학 시인 학자들이 이 땅에 많은 저작의 씨를 뿌려놓고 가셨기에 우리는 조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단에서는 처음으로 정치가이시자 작고 시인 정상구 선생님을 재조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정상구 선생님은 야당 정치인, 꼭 야당의 길로 가셨습니다. 민중을 위해서 한 생애를 바치고
문학을 위해서 한 생애를 바치고 또 학교 교육, 여성 교육을 위해서 한 생애를 바치셨는데 그 정상구 선생님의 그 문학 세계나 정치 세계나 교육 세계에 보면 한 번도 골프채를 잡지 않으신 분입니다. 80생에 넘도록 사시면서 호의호신 하신 일 없고 그 흔한 골프니 참 술이니 이런 하더니 전혀 그런 걸 하시지 아니하고 오로지 한국의 후배의 양성 민족을 위해서 한 세계를 살다 가시면서 세인들 가셨는데 세인들은 야당 정치 정상구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학 세계를 들여다보면 이 부산 문학의 최초의 그야말로 그 기여를 하셨고 그 족적을 남기신 분이라고 처음으로 아신 분도 많고 그 역사를 해냈습니다. 해서 고모령 교수님, 그 다음에 이원도 교수님, 그 다음 김경복 교수님, 이 문선영 교수님들이 그 정상구의 전집을 보고 깜짝 놀라던 겁니다. 해서 저는 규모를 작게 하려고 했는데 이 학자 선생님들이 이건 아니다 너무 놀랬다 하면서 이렇게 오늘 자리를 마련해서 재조명을 하게 된 데에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또 우리 부산 시인협회에서 등단을 하신 시인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박영수 선생, 그 다음 방국동, 한흥수, 최인수, 전혜신, 이명희, 오정표, 신세균, 손주수, 백대훈, 배종대, 김태호, 김인성, 김나윤, 강기수 이러한 시인들이 부산 시인에서 그야말로 엄격한 업무에 의해서 참 시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으로서 당선이 되어서 오늘 동시에 수상을 하면서 대유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리면서 많은 여러분들에게 축하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오나 시간 관계상 1호로 끝이면서 부산여자대학교 종장이신 왕세창 교수님 등등 박하민 교수님 아까 우리 국장님이 소개하셨듯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게 돼서 저는 가슴에 길이길이 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강자 대장님의 기념사 인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세미나의 대상인 정상구 시인과는 남다른 또 관계에 대해서 저는 모시고 축사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부산여자대학교 왕세창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제27회 시인의 날을 맞아 부산 시인협회가 주최하는 솔송 정상구 시인의 삶과 문학에 대한 심포지엄과 부산 시인협회상과 정과정 문학상 시상식에 참여하여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문학상을 수상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유족들이 선친을 여인 지 어느덧 8년이 흘렀습니다. 선친께서 떠나신 빈자리가 너무나 큰 공백으로 느껴지는 이 시기에 선친께서 시문학 세계에 남긴 발자취를 살펴보고 선친의 생애와 문학을 재조명하게 된 것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친의 생애는 매우 값지고 보람된 생애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인재를 기르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최연소 나이에 교사 자격증을 획득한 후 교사로, 교장으로, 대학교수로 널리 인간을 유익해 할 일꾼을 길러내는데 본신의 힘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해화학원은 지금까지 수많은 학생들이 꿈을 가꾸는 동상이 되었고 소질을 연마하는 기름진 터전이 되어 왔습니다. 선친께서는 5선의 국회의원으로 민주주의 발전과 공의와 평등이 살아 숨쉬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본신의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정도를 거르신 올곧은 분이셨습니다. 20세의 젊은 나이에 문예 식문의 아름다운 바다를 발표하여 시인으로 등단하셨고 이후 평론, 수필, 소설에도 많은 작품 활동을 하셨으며 서사 시인으로 문단의 그 이름을 널리 남기셨습니다. 역사의 강변에서 하늘 길든 시집 12권을 남기셨으며 투병 기간에도 또 한 권의 시집을 더 남기기 위해 시를 쓰시려고 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옷깃을 다시 여미게 합니다. 선친께서는 한국의 전통자 문화의 부흥이라는 기치를 높이 내걸고 국내외의 차문화 보급과 전파의 신명을 바치셨습니다. 한국 다도협회를 창설하여 차문화 발전에 기여하셨으며 부산여대를 차특성화 대학으로 지정하였고 다촌문화상, 설송문학상, 다촌 장학금을 제정해서 문학과 차문화를 창달하는 데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학과 다도를 융합하여 한국 다도문학을 정립했습니다. 남기신 시 중에 달을 보며 차를 마시네라는 시가 있습니다. 모든 욕망 바람결에 날리고 백지된 내 마음 나 홀로 차를 마시네 달을 마시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시는 한 잔의 차와 자유로운 시상이 오묘하게 어우러져 하나를 이루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선친께서 계실 때 저희 집의 가오는 가슴에는 사랑과 꿈이, 머리에는 나라와 예지가, 손발에는 피와 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친께서는 온 생애를 자신이 꿈꾸는 내일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본신의 힘을 쏟아 교육과 문학과 문화를 사랑하고 헌신하셨습니다. 유족들은 앞으로 선친의 뜻을 받들어 그의 철학과 이념을 계승하는 데 한마음 한뜻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대하게 추모 행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유족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럼 한 분을 더 모시겠습니다. 본행사를 지원하신 부산광역시 시장님을 대신하여 평소 정상구 시인과 밀접한 인연을 맺고 계셨던 시인이자 부산시 의원이신 박석도 부산광역시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우선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1년 전에 저희 좀 무한한 일방이었던 시민상을 받은 감회가 1년 만에 또 다가왔습니다. 이제 오늘 시민상 받는 분들은 제 하나님입니다. 11편을 걸어모으면서 여러분들 아마 3분 정도 신사를 받으셔서 우리 부산 시인의 배우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시의 날이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진 것은 정말 1년밖에 안 된 운이 되다 보니까 잘 몰라드렸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뜻깊은 시의 날이고 우리도 부산 시인의 배가 이렇게 쭉 매년 시민상과 시의 날을 기념하는 것도 또 거기에 심포지엄까지 개최하는 이런 행사를 자축하고 또 우리 협회 회원님들, 회장님들 비롯한 모든 인원들에게 축하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왕세창 총장님께서도 선친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청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적이 되더라도 저로서는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한 30년 이제 인연이네요. 야당 생활을 할 때에 제가 민주전선 편집부국장의 시절 때부터 통일민주당 시절까지 저는 매일 그분의 정치적 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록 쉬운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그분께 많이 또 배웠습니다. 모선이라고 하셨지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더욱 유명한 것은 오래전에 설송이라는 호죠. 설송님의 뜻은 잘 아실 것이고 바로 그분이 서사 시인이면서
민족 시인이라는 것을 우리 부산 분들이 10년 전에 너무 모르고 있어가지고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홍보 아닌 홍보입니다만 어린이 대공원 안에 성이 비석이 서져 있습니다. 그걸 유치하면서 그 애로는 오히려 제가 분개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 시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이는 국가적인 문화인이고 문인이라고 저는 아주 자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억도 참 나고 또 부산시에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때에 1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애발품도 함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잠시 뒤에 그림을 보고 저희 대선배이자 또 저에게는 대스승이신 분을 감히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서 잠시 멈칫하면서 사진을 보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인사를 올리면서 축사이기 이전에 시장님을 대신하기 이전에 정말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다재다능한 분이죠. 제가 아마 1년 전에 신인상을 받게 되었던 그 배경에는 바로 설송 대서승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공대와 또 대학원은 상대계통인데 문학하고는 관계가 없으면서도 그때부터 마지막 뱅석의 임종을 제가 지켰습니다. 지킬 때에 하늘 불꽃이라는 마지막 유작을 남기는데 대피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늘어서 아마 신인상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학교 생활을 제가 제다에 실장으로 있으면서 또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그분의 일생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민족 서사시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저로서는 30년 가까운 인연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강자 시인협회 회장님과 또 우리 오늘 정가장 문학상을 받는 또 시민상을 받는 여러분들께 감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저는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산 시인협회가 이제 시의 날에 저희 대서성을 또 제가 30년 모시고 임종을 같이 본 그분을 심포지엄에 저는 오히려 감사하다 하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나누고 싶고 어쩌면 하남시 부산 시장님을 대신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과의 하남시 시장과 인연도 꽤나 오래된 분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자신있게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서예가이자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대한민국의 문인이자 대한민국의 서예인이자 다문화자 다재다능한 이분을 오늘 영광용 시인님이 워낙에 오래된 인연이기 때문에 답제를 잘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좋은 시간 되시고 제 스승을 올해 또 정치적으로 동기이자 또 저는 후학이고 저도 중고대학부 선배입니다. 마중마고 부산대학이니까요. 이런 깊은 또 제가 아무 한돈 안 팔고 30년간을 모셨던 또 그분의 마지막 보좌를 했고요. 국회. 그런 분을 오늘 심포지엄 온다니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할 정도로 영광스럽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토론이 되고 함에 저는 너무 기분 좋고 또 정말 재조명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저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의 날을 모든 행사가 잘 이루어지고 우리 부산 시에 저도 회원으로서 쭉쭉 뻗어나가고 부산에서 정말 문인들이 활기를 펴는 장이 되기를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가 뼈를 짜서 만든 눈물보다 진한 그녀의 붉은 빗방울이 꽃바람으로 깨어난다.
헤매던 꽃바람이 우리들의 힘에 친 철기로 깨어난다. 예, 그러면 그 초대 강연 순서입니다. 먼저 그 설송 정상구 시인에 대한 그 문학과 삶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평소 아주 교본을 나누셨던 우리 부산대학교 양황영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에 그게 강연 주제 발표의 신부리 묘지에 써놨습니다만 오늘 우리 팀이 저보다 앞서서 우리 선송정상 선생님 마사이 시작한 여대 종영신 왕교창 박사님 그리고 박석종 시연대사 정상 선생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중복되겠습니다. 제가 원고 중에 오늘 우리 왕기상 총장을 통해서 들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착각한 게 있어가지고 몇 개를 원고 수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정강훈 시인이 아까 우리 박수종 시인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다재다능하시고 상당히 어떤 생각은 천재적인 기질이 있을까 할까 이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일제강점기 15세 때 독학으로 전문학교 입학자의 금지고리 같은데 이건 제가 착각을 했어요. 전검이 같은 겁니다. 유황부장 국내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13살 때 초등학교 교사 검정고시에 합격했어요. 13살 때. 그러니까 15살 때부터 잠시 일제강점기에 초등학교 자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간 바 있어가지고 1946년에 결국은 마타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1년에 부산대 역사를 정치과를 졸업하고 이어서 통일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난 뒤에 1925년생이니까 1950년 30대가 될까 말까 할 때 6.25 때 부산으로 피난 온 건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대학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그중에 숙명여대는 조교수까지도 했고 그 전에 물론 경남상고 교사로 잠시했습니다. 이래 하다가 역시 30대 약간의 대학은 설립해서 그다음 대학 여중 55년부터 60년까지 대학 여중부터 고등으로서 교육자의 길을 처음 걸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놀랄 일은 그 앞에 보면 있습니다만 상위신문, 민주신문, 그 다음에 국제신문, 논술을 구간도 하고 그 다음에 57년부터 59년까지 전국 문화단체 부산지부 이때는 문예회가 아니 문화단체가 분열되어 있습니다만 지부장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평론가 대표 회장을 하셨어요. 이렇게 문예로 데뷔하면 맨 처음 평론가로 데뷔했습니다. 데뷔하면서 이론 서적도 쓰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신조문학 나중에 우리 구무론 교수도 이야기하는 신조문학 창간호고 문학이란 잡지를 1기호를 냈습니다. 58년에 냈는데 그때가 운총 경남 지부장을 할 그때는 부산이라는 게 부산시가 아니고 부산 경남 지부장입니다. 할 때 그래서 부산 문단에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은 소설도 썼었어요. 소설도 장편 소설 미혼모는 민주신보에 발표하고 그 다음에 신동호의 예전 단행본을 엮어냈습니다. 이러다가 이 정상구 선생이 정치가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4.19 직후에 운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민주당 정권 때 정권이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 우리나라에 참여연과 민연이라는 양당제도, 양원제도가 잠시 있을 때
부산 경남의 참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때 같이 당선된 분이 진주의 파동 설창수입니다. 이런 분이 이때부터 정치에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의 수령에 빠지십니다. 빠지시다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 박기혁 씨의 이야기했습니다만 수도 만년에 없이 독립당 합당 이래가지고 이렇게 영상 기회를 막 그래서 내가 약간 잠식당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 일간 야당으로 제가 부산진중학교라는 부산진중학교에 그때 근무하고 있을 때 공화당의 그분이 지금 공의학을 참석하신 김인식 의원이 아주 근소한 표차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오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국회에서 정치, 맨 처음에 교육자로 문학평론가로 그 다음에는 정치인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대학은 이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 시민협회 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주로 문학을 활동을 주로 뭘 했느냐 하면 그런 정치가로서의 민족의식이나 역사의식을 가지고 나중에 공부를 교수가 이야기한 집중력을 이야기한 서사시를 주로 썼습니다. 그 서정시집은 단 2권 있는데 그 2권은 주로 꽃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로인으로서의 사물을 보는 이런 정도지 주로 서사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로인이지. 그 다음에 국제적인 또 서예가입니다. 서예가로 상도 받았죠. 그러니까 이거 교육자로서 정치가로서 혹은 서예인으로서 다로인으로서 이렇게 다중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명석하지 않고 전제적인 그런 길이 없었으면 그런 다중적인 삶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국제 회의에도 참석하셨고 교육자 대표로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서 민간 외교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는 또 다로인으로서 다로협회에서 다촌문화상도 제정하고 설송문학상도 제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시다가 만약 2000년 정치를 그만두시고 난 뒤에 가장 결정적인 소리는 문학이라고 그러면서 작업하실 때까지 계속 서사시집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은 이런 이야기는 10년 근무하겠습니다. 제 제자 중에 정신문화원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정신문화원을 나오면은 병력을 몇 년 동안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 조교를 하면은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부산대학에서 조교를 하다가 중간에 근무 예산을 다 못 채우고 그만 군대 끄트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돌고 돌다가 우리 설송 선생님 찾아갔습니다. 그때 국회 이경활동 계실 때인데 내려가서 이런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가 있으니까 군대 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학문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집 선생님 좀 배려 좀 하시오. 그래 두말도 안 하시고 그때 제가 서울에 있었는데 내가 서울에 국회 사무실로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 그 친구를 군대 근무연합을 부산여대에 설치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부산대학에 교수하고 있는데 이때를 전후해서 제가 설송문학사 그 선생님 박가준 교사는 지금은 폐가가 되고 없습니다만 문예창작가가 있으면서 몇 년 동안 문예창작가 마지막 몇 년 동안 저하고 김준호 선생님 그 사람이 출강을 했습니다. 그 출강해서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서천문학상 2006년에 제가 대상은 구현식 선생님이 받고 제가 원상을 받았는데 그때 하시면 손을 잡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작 챙기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해서 그리고 상을 하시고 그러고 난 얘기는 설성문학상 심사위원으로 위에 앞에 계시는 김용태 총장님 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년에 특히 시인으로서 이렇게 정의를 쏟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설성문학상이 작년에 또 우리 정박한테 우한 뿌리는 관계를 그전부터 한 2년 동안 설성문학상 시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왕총회는 다시 설성문학상을 부활시켜가지고 우리 또 정남이 우리 학장님은 또 다르니까 양쪽 다 부활시켜서 우리 설성문학 선생님의 유리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다 대부분이 아실 겁니다만 시의 날이 왜 11월 1일이냐 하는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1908년 11월 1일 19살의 최남선 시인이 소년지를 창간했습니다. 1908년. 그러면서 1908년 11월 1일부터 1911년 5월까지 소년지를 23권을 내고 종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부 시절에 시작해가지고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폐망한 그 어금의 소년이라는 잡지가 나왔습니다. 그 잡지가 한국의 잡지의 최초이자 후기에 발표된 여러분 잘 아시는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창간을 큰 것인데 그걸 기념해서 시의 날도 11월 1일이고 잡지의 날도 11월 1일입니다. 그걸 27년 전에 아까 우리 김광배 회장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 시인협회하고 현대 시인협회에서 시의 날도 지정했습니다. 이상 이몽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으로서 간단히 정상의 선생님의 한글 되돌아보는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상국 선생님은 80년대에 서사시집을 내시고 할 때 저희는 문학하는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육활동과 정치활동을 또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한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제게 발제 회장님께서 맡기셨는데 제가 쉽게 답을 했습니다. 상목적인 거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전집을 받아 들고서 전집 5권 가운데 4권이 시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에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쉽게 생각하다가 참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많은 시작에 비해서 제대로 조명을 받고 있지 못하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했고 그동안에 정상국 선생님의 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하신 분들은 우리 부산에 원로 개발하신 박철설 선생님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대로 좀 시식에 조명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이 발제를 통해서 첫 걸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이런 그 논의의 소주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인이고 앞서 양화문 선생님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시인이고 교육자고 정치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생각하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시를 쓰는 일하고 정치를 하는 일하고 교육을 하는 일 그리고 또 과도와 관련된 그런 일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통합된 그 수행적인 그런 인격을 지닌 분이다 하는 게 이번 시를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건강 문제도 그렇고 아직 그 전집에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1949년에 시집 유영지의 비가를 냈다 이런 기록이 있었고 또 일본에 유학 갔을 때 반성문학에 시를 연재한 적이 있다 이런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집을 보면은 12권입니다. 12권인데 12권 가운데 이 전집에 실린 걸 보면은 그 장르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가령 제1시집은 서사시집 잃어버린 연가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6시집 서정시집 풍경이 부르는 손짓 이렇게 서정시집이다 서사시집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이건 굉장히 그 시인의 의도가 반영된 대목입니다. 대목인데 이게 시집이 나올 때도 이렇게 표시가 되었는지는 확인을 요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기억하기로는 1시집, 2시집 이런 나올 때 분명히 서사시집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출간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것은 5시집이 겨울 속의 연가가 서사시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의 그 전반, 후반부는 서사시집이지만 전반부는 서정시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씀드리면은 서정시집을 3권 내셨고 그 다음에 서사시집을 9권을 내셨다. 이제 한 번은 조금 이제 서사시가 붙고 서정시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사라고 이야기한 그 가운데 5권의 연가라고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연가라는 것은 흑인들이 미국에 노예로 이렇게 와서 저희 고향을 생각하면서 기독교 그 어떤 프로테스탄트의 찬송가하고 이게 융합된 그런 노래가 연가입니다. 소위 흑인 연가인데 왜 연가를 하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데 역시 식민지 경험 우리의 식민지 경험을 노래하기 위해서 흑인 연가의 연가를 이렇게 장르적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정상훈 선생님이 그 종교가 제가 문헌상을 보면 카톨릭 신도인 것으로 압니다. 제가 틀렸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시의 내용 속에도 기독교적인 그 모티프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그 민족의 삶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연가라는 것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처음에 연가 이전에 1940년대 말에 유형지의 비가 이 비가라는 걸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상훈 선생님의 문학의 출발은 비가였어요. 비가는 엘레지입니다. 엘레지는 애도하고 슬픔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슬픔에서 아마 아주 젊을 때니까 그렇겠고 좀 더 이제 문학적으로 이렇게 또 인생의 어떤 그 중년을 중년으로 넘어오면서는 다 연가라는 오히려 연가라는 제목을 단 것은
문학적인 어떤 성숙을 반영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연가라는 이 형식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흑인 연가가 그렇듯이 선생님은 연가라는 제목을 달 때 서사시라는 걸 표현하게 내세웠지만은 그 시의 어떤 서술 기법에 다양한 어떤 그 양식들을 한 작품 속에 융합하겠다 하는 의도를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서사시집이라고 한 그 10권을 다 읽어보면은 화자의 모습이나 어떤 발화 과정이나 어떤 이 서술의 기법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그 형식을 여러 가지로 변주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인데, 이 서사시라는 것은 사실은 민족과 민족의 어떤 대결, 민족과 민족의 대결에서 어떤 영웅의 이야기, 라는 게 서사시의 그 기본 원리입니다. 물론 이게 해결이라는 사람이 좁게 규정한 것이라서 이걸 좀 더 넓히더라도 어쨌든 민족적인 어떤 주체, 자아를 내세우면서 거기에 민족적인 영웅의 노래, 이게 이제 서사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호 선생님이 10번의 서사시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서사시가 아닌 시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작품으로 실패한 게 아니고 선생님은 계속 서사시라고 붙이고 싶어 하셨다는 거고, 그건 소위 말하는 서술시다, 이야기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들을 모두 우리가 뭉뚱그려서 장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9권 내지 10권의 서사시, 이 장시를 이렇게 쓴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그 신동엽 건강도 있고 김지아도 있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김동완도 있고 많이 씁니다만은, 이렇게 평생 이런 이제 장시를 이렇게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 참 필요하실 텐데도 이렇게 꾸준히 마지막 병상에서까지 그 작품을 완성하신 분이 있는가, 이렇게 우선 이런 대목에서도 새롭게 조명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각 시집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말씀을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서사시적인 그 경향이 강한 것은 바로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에 고통, 민족의 고난, 고통, 그런 가운데 그 민족적인 영웅들을 노래하는 그런 것이 이 서사시의 그 이제 그 핵심 고백이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야기시, 서술시의 경향은 한국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야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그 붓다의 일생을 이야기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도 종교적인 어떤 그런 서사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연구자들의 고민이 뭔가 하면은 엄청난 그 독서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속에 어떤 역사적인 인류, 여기 역사적인 인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심지어 붓다의 일생을 기록한 그 하늘길에는 참고문까지 이렇게 달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엄청난 그 독서량, 즉 방랑단기 하신 분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이 정도로 2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뭐 전반적인 문학적인 이제 경향을 말씀드리는데,
정상훈 선생님의 그 문화에 내재해 있는 그런 문화관, 세계관, 이건 뭘까? 이건 저는 이제 박철수 선생님은 정신주의라고 하셨는데 정신주의도 맞습니다. 그런데 정신주의는 궁극적인 지향이고 실제로 정상훈 선생님의 이념은 뭐 쉽게 표현하면 사랑과 자유입니다. 사랑과 자유. 그렇죠. 사랑과 자유고 이념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면은 민족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이상주의입니다. 이게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치적인 그 이념을 이야기하면 자유민주주의죠. 그러니까 파시즘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불의에 저항하고 뭐 이런 입장을 견지해 오셨다. 이런 것하고 다선일치라든지 이런 게 분리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동양의 어떤 선비들의 우리 한국의 미의 그 핵심이 멋인데 한국의 미는 한이 아니고 멋이죠. 한보다는 멋인데 이 멋을 추구하는 이제 그 멋이라는 것은 수행과 실천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어떤 바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려 했기 때문에 이것이 생활과 분리되어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즉 말해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이상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생활 속에서 다선일치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에 대한 정상구 선생님의 그 인식이 어떤가 하면은 민족은 어떤 고난과 고통을 받더라도 언젠가는 꽃을 피운다 하는 이런 이제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관을 우리가 흔히 유기적 역사관이라 하는데 유기적 역사관은 뭔가 하면은 식물이 자랄 때 동포에서 이 봄의 씨앗을 뿜어냅니다. 내고 결국은 풍상을 견디면서 이렇게 다 이제 자라나죠. 결국 그래서 그것이 꽃을 피우는데 이 민족이 일제시대를 겪고 또 해방, 좌우 대립, 한국 전쟁, 그다음 독재 뭐 이런 걸 경험을 하더라도 언제나 꽃을 피운다 하는 그런 열망이 늘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은 정상훈 선생님이 가장 민족의 미래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러시아하고의 그 외교라든지 일본하고의 외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스케일 큰 그런 발언들을 시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사진적인 그 지향을 보완하는 게 서술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25페이지입니다. 문학적인 실험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서사시들이 비슷한 의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화자가 등장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종교 의미가 어떤지, 또 거기에서 어떤 감정 조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교를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찬찬히 비교해 보면 작품마다 다른 어떤 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재능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만한 어떤 문학적인 열의와 의욕이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의 화자인 경험적인 자아 나는 민족적인 자아로 보편적인 자아가 돼야 한다 이런 의식을 갖고 계시는데 이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유기적 역사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동아시아에서는 소우주가 대우주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이슬 한 방울에 우주가 있다 이렇게 하듯이 정상훈 선생님은 자기의 자아 속에 민족적인 자아가 있고 또 세계적인 자아가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작품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단순한 그 시에 발화하는 방식이 단순한 그 마스크, 모더니즘에서 말하는 그런 마스크가 아니고 자아의 어떤 확장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 말씀드리겠고 26페이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래 세미나는 정말 재미없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제가 빨리 말씀드리고 토론하시는 분들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 시집을 보면은 이 화정의 시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정의 시학. 이 화라는 게 동양에서의 최고의 미학은 화입니다. 조화를 화라는 게 최고의 그 미적 범주죠. 그런데 이 이제 화에 이르는 길인데 정상호 선생님은 화이부동을 이야기합니다. 화이부동을. 자, 화이부동이라면 자칫 잘못하면 아주 정제비가 되는 게 화이부동이죠. 그런데 정상호 선생님은 화를 추구하되 열을 쫓아서 단합하는 가식 없는 진성의 융화가 화다.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불의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는 그 선비의 문사적인 전통을 체득하고 그걸 문학적인 작품으로 나타내고 이건 바로 우리가 동양에서 말하는 시언지론, 시는 뜻을 말한다 하는 여기 철저하게 그게 본무한 그런 입장인데 그런 걸 견지하면서도 궁극적으로 화를 지향하고 그러나 그 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불의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 불의를 용납하는 화는 진정한 화가 아니다. 이런 입장으로 문학을 평생 추구해 오셨다. 이런 입장들이 교육과 정치에서도 어우러졌었는데 물론 문학 작품은 다 미적으로 완벽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미학적으로는 어떤 늘 일정한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상호 선생님의 서사시나 서술시나 서정시가 그야말로 그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가 이런 문제는 또 차후의 문제입니다. 차후의 문제인데 그렇지만 서정시도 상당히 수준급 서정시들이 있었고 그다음 서사시는 양에서나 질에서 충분히 우리가 한국의 어떤 서사시 전통을 볼 때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평생 어떤 일관된 연속성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문학과 삶을 살아왔다. 그것을 문학적으로 나타냈다. 이런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제안을 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정상구 시인의 시작 수행론, 그러니까 정상구 시인의 다재다능한 삶을 바탕으로 한 시작과 수행의 문제, 그 다음에 12권의 시집을 바탕으로 그 시작의 지평 구조를 4가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시와 삶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지점을 화정의 시학으로 시 언지론을 충실하게 실천해 오심으로 풀어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두 분의 토론을 통하여 정상구 시인의 시세계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원도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원도입니다. 공성 선생님의 정상구 시인의 시세계를 들으면서 갑자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걸어가듯이 모든 일은 시와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박철수 선생님, 윤병로 선생님, 오늘 또 참석하신 우리 김영수 선생님 등의 연구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상당히 정상구 시인과는 친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침 이렇게 네 분이 앉아서 단상에서 발제 토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정상구 선생님하고 그런 교훈이 없는 사람들로서 지금 오늘 상당히 의미 깊은 그런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무단에서는 작가의 생전이나 사고를 불문하고 그 작품성에 비해서 과대평가받는 작가가 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과소평가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정상구는 후자에 속합니다.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난생을 살다가 많은 선배의 무림들이 그래하듯 고작해야 힘없는 북극 하나로 권력이라는 병장기에 맞서다 결국엔 몰락한 예를 많이 본 시인 정상구는 다른 생각을 가졌죠. 저는 정상구 문학 전집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전체를 말할 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며 실질적 토대를 마련한 후에 비록 권력의 내외를 불문하고 계속 야당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좋다 이겁니다. 홀마 터진 권력을 향해 대화하겠다는 고연지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정체정과 여정과 교육 경영자로서의 삶의 기제에 시원하게 있다는 자세에서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상구는 당시 팽배하고 있던 사회 구조를 과감하게 고발했으며 우리에 대한 역사 인식을 스스로 입지를 않는 것을 통하여 세우고 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가요. 한편 그의 문학적 영역은 마치 대붕이 구말리 장천을 거침없이 나듯 시, 소설, 수필, 평론, 철학 등 문학의 모든 장르를 수용한 열정과 천재성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정상구가 작품에 비하여 과소평가된 이유를 몇 가지를 분석해 보면 첫째,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가는 작품성을 평가받아야 하는데 작품성보다는 작품 외적인 면을 작품성 우위에 내세우는 병폐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가 우습게 들리겠습니다만 정상구는 권력도 있고 또 교육학 경영자로서도 있었고 또 정치가였고 또 심지어는 문예지까지도 발언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기회가 있겠냐 하는데 이거 역시 정당한 평가를 받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작가는 일정 부분 소외계층의 소위 말하면 그 가난의 그 어떤 대면의 역할을 조금 맡고 있어요, 민단이. 그런데 이 점 또한 그와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이런 좀 부정 권력이든 명예이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언제에 대해서라도 행복을 추구할 거리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정상구의 탁월한 사회활동과 부와 명예가 당시나 후시의 누군가의 편견에 의해서 문학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이는 행복을 추구할 문학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 관념 세계가 빚은 편견일 것입니다. 셋째는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다시 말해서 세상을 등지고 초야에 묻혀 작품 활동에 매진하는 것이 상체계라고 한다면 빈번한 외모의 공격에서 도피나 해설망정 진정한 화해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상구 인간에 돌아가라처럼 사람이 우주의 주인이 된다는 농도에 미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사들께서 시간을 5분밖에 안 줘서 제가 지금 5분 됐거든요. 이 시간을 사실은 앞에 시간을 어떻게 잘 해서 이 시간이 좀 제대로 주어져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그런 데 시간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능력자에 대한 반목과 지시로 인하여 진정한 문학이 사장되는 물을 범하고 있지도 모른다는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 우 교수님 좋은 고개는 듣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원도 선생님께서는 그 발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보다는 그 정상구 시인이 그의 실제 업적에 비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면서 나를 개인적으로 3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제시하셨습니다. 아마도 토론자는 발제자께 그 정상구 시인의 연구가 미진한 데 대한 그 견해를 듣고 싶은 건 아닌가 하는데요. 두 번째 질문을 받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 번째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대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경구입니다. 저는 여기서 부산에서 활동하다가 경남대학 한 10년 됐는데 예전에 시내표에서 여러 세미나나 심포지움을 했었습니다만 경남에 간 지 10년 만에 들어줘가지고 여러분의 그 낯선 얼굴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두 선생님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토론자로 나섰는데 사실 저도 그 대학 다닐 때나 고등학교 때 가끔 책방에서 이 정상구 시인의 작품들을 가끔 보긴 했습니다. 읽어보는데 긴 시여서 우선 막연히 겁이 났었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나거든요. 잃어버린 연가를 봤을 때. 지금 이제 다시 보니까 그분의 어떤 시적 세계나 지향성을 확실히 느끼고 이번에 그 방대한 양을 이제 꼼꼼히 이렇게 점검하고 거기서 의미를 발견한 우선 그분 선생님의 어떤 그 노고를 우선 좀 우리가 높이 사야 되지 않겠나. 저는 사실 다 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나를 읽으려면 한 달 이상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박질문에서 제가 제일 공감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그 동양의 어떤 문사적 전통에서 시하고 정치하고 생활을 분리하지 않는 것이 우리 동양 전통 문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문사적 전통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람이 정상구 시인이다라고 발제자, 고선생님이 짚어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인, 이때 전통적인 게 아니라 보통 현대문학에서 문학을 어떤 그 예술의 자율성이 자조성에 대해서 생활과 결부시켜서 고려하지 않고 동떨어져가지고 평가하려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와 생활, 정치가 일치하는 시인이 정상구 시인이다.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 그 부분을 발제자 선생님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전체 맥락을 따라서 읽어보니까 저로서 특별히 이계를 제시할 만한 부분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토론자로서 몇 가지 의문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첫째 보시면은 34쪽 정상구 시인은 우리가 아까 앞에 짤막하게 언급했듯이 역사주의자 또는 민족주의자라는 이런 명칭을 닮은 그런 어떤 비문적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표현도 물론 시적인 어떤 섬세함, 비교도 대단히 뛰어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문학사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싶었을 때, 이런 시적 경향은 주로 우리가 문학사에서 리얼리즘 계열로, 민족문학의 역사주의 쪽으로 어떤 리얼리즘 계열로 문학으로 문화사에서 대고화시켜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분이 누구의 시에서 영향을 받았고, 이 시의 영향이 누구에게 끼쳤는가 하는 이런 개화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발제하신 동훈 선생님은 좀 시간이 아마 촉박해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한 적이 없어서 앞으로 아마 이 완성된 논문을 쓰실 때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제가 오늘 생각은 좀 친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겠 싶은 생각이 드는데, 평소 고문 선생님이 시학으로서 가장 내세우는 게 화의 시학입니다. 화의.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하고, 그 화의 어떤 그 이학을 높이 상찬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정상구 시인의 어떤 발제문에 화의 시학을 예를 들고 있더라고요. 물론 정상구 시인이 그 화정의 시학이라는 논문을 써서 저도 살펴보니까 충분히 공감할 만한데, 평소에 고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화의 시학에 과연 그 경지에 또는 그 어떤 미학의 어떤 선상에 이분이 이르렀는지 약간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겨울 시학, 이걸 화정 시학으로 본다면은 이거 균형, 조화하게 되어서 한영원의 어떤 이문침묵에서 조국을 이루지만 다시 조국을 대처했던 어떤 신념과 연관되는 균형과 조화의 어떤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 미학적 어떤 조화, 통합, 이런 부분은 약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좀 더 깊은 설명이 가능하다면 해주시기 바라고,
근데 셋째 눌러되어 있습니다. 넷째 부분에 그 설명에 가신 가운데 그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자 또는 이상주의적 낭만주의자라고 그 정상주 시 세계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분에. 근데 제가 그좀 아끼는 그런 부분은 이상주의적 낭만주의라고 했을 때는 낭만주의 속성 자체가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호반복이 아닌가 싶어서 그 두 가지 속성은 다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결합을 시킨다면은 이상주의, 낭만주의 이건 우리 사조나 태도이고 앞에 자유주의나 민족주의는 그 이념이거든요. 이 섞여가지고 그 낭만주의적 자유주의자 또는 뭐 이상주의적 자유주의자 이렇게 묶어서 보는 게 나을 것 있고 민족주의도 이상주의적 민족 사실 아까 구물선생님 설명할 때 그 유기적 역사관에 의하면 민족이 반드시 꽃을 피운다는 건 사실 그렇게 될 리가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 보장이 없으면 멸망하는 민족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건 상당히 낭만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상적 또는 낭만주의적 민족주의자라고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국 시세계를 좀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 뭐 이렇게 한번 의문을 품어갖고 주석시 질문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원도 선생님께서는 문단의 어떤 평가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평가가 굉장히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 외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 또는 숨겨진 지역의 작가들, 시인들에 대한 또 제대로 된 평가가 있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라는 게 항상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중앙문단이 가지는 또 평가 경향들이 있습니다. 미적 흐름들이 그걸 각 지방에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데까지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오늘 뭐 이 자리가 그런 어디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부산에서 활동하는 김경목 교수님, 양홍선 교수님 이런 분들이 제대로 살펴야 될 그런 문제다. 저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김경목 선생님 이야기했듯이 정상구 선생님은 주로 이제 시문화, 현대시학 이런 시문화는 또 문덕수 선생님하고 인연으로 아마 많이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문단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신 분이 아니다 보니까 문단에서는 예외적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런 어떤 또 개인의 어떤 인격과 스케일이 이 어떤 계보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도출적인 그 서사시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서사시들하고 이제 같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교도 해보고 또 이런 어떤 이걸 따지는 그런 이제 연구를 앞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상구 선생님의 시는 본인은 화정의 시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화정은 궁극적인 도달점이고 실제로는 겨울의 시작이다. 겨울의 시작이라고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현실이 겨울과 같다. 그래서 겨울에서 봄으로, 즉 말해서 비극에서 희극. 그렇게 항상 민족적 상황은 비극이지만 희극은 마르크스주의는 희극에서 비극으로 가는 겁니다. 혁명은 비극입니다. 근데 이제 유기적인 역사관은 늘 고난을 겪고 비극적인 상황이지만은 언젠가는 희극적인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이런 건데 이런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지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시가 뭐냐 이랬을 때 주로 이제 서정시입니다. 서정시인데 차와 연관한 그런 시 그래서 그 서정시를 쓴 시기가 중간쯤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정의 시학이 뒤에 후반부에 충분히 나타나는데 왜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는 근본은 늘 깔려있는 거죠. 우리가
서사시를 쓰든 어떤 시를 쓰든 기본 바탕은 서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시의 원리인데 그런 세계관에서 이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그렇고 그 다음에 정상구 선생님은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낭만주의, 이상주의라고 한 것은 현실의 어떤 정치 상황이나 그 현실을 넘어서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주의라든지 이제 낭만주의라는 게 굉장히 현실주의거든요. 낭만주의라는 게 현실과 만날 때는 굉장히 과격하고 때로는 대단한 저항으로 나타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향은 시에서 그렇지 지향은 이상주의, 민족 통일 이런 걸 늘 내다보지만은 실제 그 현실에 대한 발언은 굉장히 현실주의다. 그래서 딛고 사는 이 현실을 망각을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발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이 그 정상고 시인의 시세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조망하는 자리가 되고 앞으로 더욱 정상고 시인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은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정상고 시인의 시세계에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5회 정과장 문학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이 문학상은 참 많은들 합니다만은 이 정과장 문학상만은 국내정시 대중 중에서 많은 돈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 곳밖에 없는 그런 깊은 상에 대해서 오늘 아마 상을 받는 분들도 자부심이 아마 상당히 크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전 부산시 문희협회 회장을 맡으셨고 정과장 문학상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인조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아울러서 정과장 문학상에 대한 그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국민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예 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히 정과정 문학상 시상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우리 동네 전문 여러 국민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필 문학회 박기선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세시대 문화 회원께서 오셔서 고맙습니다. 현대 시가 탄생된 지가 100여 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문학상이 현대 시를 쓴 분이나 소설을 쓴 분, 작고하신 현대 시와 소설가 선생님들의 그 업격을 기리고 문학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학상을 만들어서 그 분들의 이름으로 문학상을 드리는데 이 정과정 문학상은 고려 중엽에 12세기 고려 중엽에 정과정곡이라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정과정곡이라는 그 시가를 두고 현대 문인들에게 문학상을 드린다는 것이 특히 오늘 시의 날을 맞아 고려시대의 문학을 오늘 문학상을 드린다는 것이 대단히 뜻깊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과정곡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신라의 그 향가를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라 향가는 통일 신라 시대의 서라벌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일 신라 시대의 그 사회상, 정치, 뭐 사회, 문화, 종교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향가인데 서동요를 비롯해서 뭐 대성가 옛날에 우리 배운 대로 뭐 원왕생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4수가 그 삼부군사의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신라향가는 그 표기를 한문으로 했습니다. 모든 표기를 한문으로 했는데 물론 그 한문이 뜻글이라서 우리 말이 소리이라서 뭐 향찰이다 이두다 이런 것도 썼습니다만 모든 것을 한문으로 했는데 우리 정가정곡은 순수한 우리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그 귀족 출신인 그 정서 할아버지가 한문을 쓰지 않고 순수한 우리말로 소박한 시어 아주 그 품이 없는 그런 거로다가 순수한 우리말로 적었다. 한문이 제일 중성한 시대가 고려시대라고 합니다. 모화사상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한문을 쓰고 이랬던 시기에 한문을 쓰지 않고 우리말로 발표를 해서 귀족이다, 경리다 모든 사람들이 부르다가 부전세가 오다가 국민정음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그 석가도 김구실이나 뭐 정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서양배국이다, 정상배국 이런 거 다 한문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가전공만은 한문으로 표기하지 않고 순수한 우리말로 부전되어 오다가 국민정으로 표기했다는 것이 국문학사적 큰 비가 있다. 그리고 또 모든 여러 가지 석가들이 생겨났다고 터지고 부침을 걷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정가전공만은 모든 국민들의 가슴 속에 남아서 부전되어 왔다는 것이 큰意義가 있다고 학자들은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에서 수영강에서 수영강에서 외밭을 일구면서 정서 할아버지가 이 곡을 썼다는 것이 이 지방화 시대에 부산에 큰 문화적인 원형이 뭐가 없는데 이 정가정곡이 그야말로 그 원형질적인 정서, 기다림, 함 이럽니다. 기다림, 함 이런 정서로다가 또 충을 얘기하는 그런 이러한 곡이 시가 우리 특별한 상징적인 원형이 없는 부산에서 부산의 그 모든 문학이나 문화의 모체가 되는 심볼이 되는 그런 것도 되고 좋다. 또 이렇게 말씀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향토 사적 이유가 크다. 이 정가전곡은 부산의 향토 사적 이유가 아주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정가전곡, 정가전문학상이 크게 발전해서 이 부산을 대표하는 그러한 예양심을 고시하고 이러한 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려시대의 문학의 시를 지금 현대에 이렇게 실상하는 것이 참 저희가 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상하게 되신 기타 수도지인 외경 주임 외경자 수필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상을 받는 분들은 이 대상 한 분, 우수상 두 분, 이렇게 세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상을 받는 분들의 그 내용, 어떻게 해서 상을 받게 되는지 평을
부산대학교 명예교수이시며 문학평론가이신 김천애 박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에 상을 받으시는 세 분께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치탁 시조 시인하고 또 배재경 시인, 노경자 수필가님 이 세 분인데 우수한 작품을 발표하시고 계속 문학에 매진하시는 그 정신이 많이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께 이 영광스러운 문학상을 정과정 문학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작품을 읽어보시면 참 잘 쓰셨구나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상 심사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상을 하겠습니다. 상입니다. 대상 정치탁 시조 시인이십니다. 큰 박수로 보내주십시오. 네, 정인조 회장께서 지금 봉투 하나 들고 오는 게 상금입니다. 상금이 자그마치 500만 원입니다. 네, 이번에 주는데요. 대상 시조시인 정치탁 기하를 고려시대 정서가 지은 순수 우리말이자 시조문학과 부산문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정가국을 기리는 제5회 정과정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13년 11월 1일 정과정 문학상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인조, 부산광역시 시인협회 회장 김광자, 통계정시 대중종 회장 정무수. 네, 상금 500만 원입니다. 이 500만 원을 어디에 쓸지 제가 이거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과정 문학상 우수상 시인 배재경 내원 앞에 낭독하십니다. 여기는 상금이 200만 원입니다. 정과정 문학상 우수상 수필가 노경자 앞에 내고받았습니다. 네, 이분 역시 상금은 200만 원입니다. 이 상을 제정해 주신 동네 정치 배동중 회장님과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 수상 소감은 인쇄물에 발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산에서 창작된 이 노래가 정말로 자랑스럽고, 저는 40년 전에 영문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전부 암송시켰습니다. 수시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이 노래를 낭송하면서 저의 소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과정, 정서, 내 님을 그리자와 문이다니 산 적동생한 이슬타였다. 아니시며 거쳐오신 달 아의 산을 보성이 알았습니다. 많이 마친 더 슬픈데 아의 님이 나라를 하마 의자십니까? 아소 이마 도람 들으사 개우스. 감사합니다.
장소진 선생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참 게으르게 시골에서 살아왔는데 정말 더 이상 게으르지 말라고 상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하게 받아들이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많이 쓰고 동기로서 좋은 결과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주는 성과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매년 시인날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 시인들만의 그 기념이 아닌 부산 시민 독자 전 국민과 정서 함량의 부각을 함께 누리고 강요하자는 취지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부산 시민 모두가 시인이 되는 그러한 서정의 기념으로서 삼기를 이 가을에 시심을 담아 전하는 날입니다. 사람의 가치란 문화에 있으며 문화의 모체는 시라는 것을 우리 시인들은 수많은 창작의 시간에서 터득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터득에서 시인 문희는 문화의 생산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쟁, 상황, 돈, 우리 인간의 삶에서 어느 그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시가 움터 있었기에 그 문화를 꼽힐 수 있고 이 정서를 꼽힐 수 있고 우리 삶의 생성을 피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인들의 정신세계는 그냥 보통의 가치가 아니고 그야말로 비범의 가치관을 지녔기에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삶, 사람답게 사는 삶, 어떻게 하면 사람이 아름답게 살 수 있는가를 그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시인의 모습, 시의 모습을 세상에 비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춤으로 시골에서 쌀 농사와 보리 농사, 우리 식량의 농사와 시마늘 농사 짓는 수십 년 동안 시마늘 농사 짓고 하는 박성웅 시인의 그 제21회 본상에 정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전체 시인들의 본보기가 되며 많은 창작의 의욕을 돋구는 한 모범의 시인입니다. 시인 동시에 수상자, 우수수상자 김남희, 김선래 시인에게도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더더욱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이분들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서 우리 부산 시인에서 등단하신 이명희 시인, 김나윤, 김태호, 박영수, 방극동, 강기수, 배종대, 백태훈, 손주숙, 신세원, 오종표, 전혜심, 최인수, 한웅수 시인들의 등단을 축하하며 앞에 그러한 선배님들의 따라서 한 비춤으로 태어나고 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동네 정시 문중의 정가정 문학상 대상을 타신 전치탁 지도 시인님, 또 우수상의 배재경 시인, 수필의 노경자 선생님의 수상에도 그야말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저는 더 없는 영광을 여러분께 돌리면서 고마움을 가슴에 담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박성웅 선생님은 북한에서 태어나셔가지고 1.4.5태 때 부산까지 흘러오신 뒤에 우리 대학을 서울에 가서 정상적인 문화 공부를 하신 외에는 부산 사람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어릴 때 오셔가지고 그래서 보수동 책방 골목의 책을 사랑하고 시를 사랑하는 한 겸손하고 담백한 한 자그마한 사내가 시를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르듯이 문단의 중심에서 명리를 택하기보다는
삶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종교보다도 시라는 것이 얼마나 맑은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고 오신 분입니다.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사천 아주 오지로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도지를 받아서 이 남은 땅에 농사를 짓고 경운기를 몰고 농약을 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조나 어떤 사상보다도 바로 박성웅 시인이 하나의 참 삶이요, 한 새로운 길의 시다. 이 시대에서 전부 우리가 정신적인 사치를 벗게 해줄 한 그런 좌표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기 우리 저 유병년 선생님 계십니다만 오늘 저한테 밀었습니다. 올라가는 걸 미루고 계시는데 둘이서 아주 기꺼이 박성웅 선생님께 본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김남희 선생님과 김선재 선생님도 그에 못지않게 우선 문학은 그 사람이고 특히 시는 내면적인 내면을 들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의 내적인 리듬이 그대로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시라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인품을 잘 드러내는 고력적인 문학이라고 하는데, 김남희, 김선래 선생님 우선 그 인품부터 뛰어날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단을 지켜갈 큰 시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신다. 그런 점에서 우수상으로 뽑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부산시인협회상 본상 박성웅, 귀하께서는 제21회 부산시인협회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되기에 이에 상표를 드립니다. 2013년 11월 1일 부산시인협회 회장 김광자.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금은 이분합니다. 이어서 우수상 시상입니다. 두 분입니다. 두 분 다 화면하시면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김설래 시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수상 김남희. 귀하께서는 제21회 부산시인협회상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있기에 이에 상표를 드립니다. 2013년 11월 1일 부산시인협회장 회장 김광자.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 격려금은 50만 원. 예, 계속해서 김설래 시인, 부산시인협회상 우수상 김설래. 내용은 앞에와 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오늘 부산시인협회상 수상하신 세 분은 우수한 작품 활동과 더불어 원예 발전을 위해 동문서주 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를 드리며 준비하실 꽃다발이 있으면 지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웅 선생님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제 자신을 드러내는데 그게 시고 그게 문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셔서 많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부족한 걸 뽑아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학이란 멀고 험한 길을 이렇게 걸어왔는데 앞으로도 좀 더욱 더 노력해가지고 좋은 걸 미쓰겠습니다. 넓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부족한 제 시를 뽑아주시고 일절에 선정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 시는 고향을 그리워했을 뿐이고 시씨의 아픔을 깨어났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상을 또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축하해 주시는 모든 시민님과 또한 친구 여러분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건강을 축하합니다. 2014년 10월 1일 부산시 대대단 건강자. 예,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전해주신 예,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이명희 씨, 이명희 예, 축하합니다. 내용 동일합니다. 아니 예, 78호 신상 내용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학생인데 인상을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이어서 감기 해주신 분입니다. 예, 79호 신상 감기수 내용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잠깐만 조금 당겨도 돼요? 예, 김인승 씨 80호 신상 김인승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영 씨 80호 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80호 신상 네,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80호 신상을 나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대와 가족 여러분은 자리에 조금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